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1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10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종목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나스닥 차트 잠깐 보고 갈게요. 최근에 나스닥이 정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모여있는 이평선 구간과 박스권 저점 가격대 요 포인트 18,800포인트까지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단기간 많이 빠졌던 만큼 약간의 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6% 상승. 하지만 아직 하락폭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떨어지고 있는 5일선 저항 맞고 그대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금요일날 이런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분봉상 봤을 때 특히 마지막에 이렇게 장이 끝날 때쯤 갑자기 쭉 올려주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특이한 점까지는 아닌데 항상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이죠. 오랜만에 RSI 30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거에 RSI 30 터치했을 때 저점 찍고 반등, 저점 찍고 반등 이런 구간에서도 RSI 30 저점 찍고 반등해주는 강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지표는 한번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으니까 이 흐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한번 봐야겠죠. 제가 그래도 급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최대한 또 열심히 특히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찾아봤었는데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종목이 코스닥 코스피도 마이너스 3% 이상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하락이었고 그 하락폭도 생각보다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상승할 것이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 10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강하게 돌파 그리고 거래량과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241선 요 수평 저항 가격대 10만원대 넘지 못하고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신규 상장 대장주로서 가장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증시가 좋아진다면 반등의 흐름 나올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 하락했을 때 보시면 이 앞에 들어왔던 이런 수급보다는 그래도 수급이 덜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에 떨어졌을 때 요 21선과 그리고 61선 요 가격대가 대략 76,000원에서 8만원대까지 있습니다. 빠졌을 때 21선 지지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도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강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의한 조정, 상승의 흐름 기대하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다음 거래일부터 8만원대까지 이렇게 빠진다면 요 지지 라인대 21선 같이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그래도 1.6% 반등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3%의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흐름에는 에코프로 머티도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우입니다. 성우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장했을 때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항 라인 때 돌파됐기 때문에 좋은 상승 기다리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틀 정도 추가로 상승하더니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단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하락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많이 빠졌죠. 목요일날 마이너스 4% 그리고 금요일날 마이너스 6% 빠졌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는 그래도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엄청 적은 상태에서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장대 양봉과 요 거래량의 힘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추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추가 하락했을 때 강하게 빠졌을 때는 요 가격대 19,300원대가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19,300원대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21선 지지받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 반등하면서 5일선 위로 올라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원전 관련주로서 굉장히 뜨거웠고 결국에는 이 전고점 가격대 3만원대 터치한 상태에서 지금은 많이 올라갔던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RSI는 여전히 거의 뭐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올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1차 지지 가격대는 24,900원, 거의 25,000원 보시면 되겠죠. 요 지지 라인대가 있고 25,000원까지 깨진다. 다음 강한 지지 라인대는 22,000원대. 요 부분도 같이 체크할 수 있으니까 추가 하락 시 61선 22,000원대에서 반등의 흐름 나올 수 있는지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도 결국에는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저는 섹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급락했을 때는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많이 말씀드리죠. 이 박스권 라인대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급이 조금씩 빠지는 듯 하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때 수급 여전히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박스권의 하단 가격 241선 대략 23만 7천원대 이런 구간까지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매매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추가 하락 시에 23만원대, 24만원대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앞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 27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21선, 61선, 5일선 한 번에 이탈하는 음봉이 크게 나왔지만 다음 거래일 이 음봉을 채워주는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SL입니다. SL도 최근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크게 급락하면서 장대 양봉 많이 뽑아내는 모습, 수급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빠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빠지는 과정 마이너스 5.6%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41선 기준 33,700원 요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 만들어내지 않을까. SL도 바닥권에서 워낙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조정은 거래량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단기 급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33,700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추가 하락 시에는 32,300원 이런 구간까지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일단 33,700원에서의 반등 바로 나와줄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최근 급락이 생각보다 심하게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가격대 요 23만원을 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23만원대 넘지 못하는 모습 나왔고 오히려 크게 급락하는 또 고점에서의 쌍봉인가 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불안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부터 좋은 수급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대 낙폭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거래일 요 음봉을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베스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요 부분 다시 수평 지지 20만원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원대까지 빠진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20만원 조금 더 기다린다면 올라오고 있는 121선 19만 2천원 거의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요 부분이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 추세가 점점 고점 대비해서 크게 돌림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요 저항 라인 때 명확하게 돌파하지 못했고 마지막 거래일에도 4.8% 꽤나 큰 하락폭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요 지지 라인대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 눌림이 있더라도 반등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21선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였지만 요 지지 라인대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엠로입니다. 엠로도 최근 과대 낙폭으로서 그리고 지금 RSI 완벽하게 과매도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요 매물대 라인 때 지지 요 박스권의 지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거래일에도 혹시나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요
일선 기준과 그리고 수평 지지가 있는 요 6만원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과대낙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6만원대까지 빠졌을 때 과대낙폭 지지 반등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거 M로도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HFR입니다. HFR도 요거 차트가 참 예쁘게 올라갔죠. 거의 고점 대비 쭉 조정받고 거의 최바닥권에서 쌍바닥 그린 상태 돌파 이후에 거의 조정받지 않고 그대로 쭉 올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과 이렇게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상승 추세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고점을 찍고 쭉 빠지면서 RSI 마찬가지 과매도 구간을 만들면서 단기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 라인대가 어디인가를 봤을 때는 요 구간입니다. 요 가격대 17,800원, 과거에 지지와 저항이 많았던 구간 17,800원까지 혹시나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61선과 함께 지지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정말 추가 하락한다면 17,800원에서 강한 지지,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등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그나마 요거 급락 중에도 오히려 0.71% 약 반등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증시 좋아졌을 때 요 명확한 고점이 낮아졌던 추세 이평선 라인 때 5개가 완벽하게 모여있는 구간 장대 양봉으로 돌파 이후에 조정 나왔을 때도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버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요일날 이제 버텨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또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시장이 대부분 좋지 않았는데 정말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 중에 잘 버티거나 그래도 조금 올라갔던 종목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정말 전고체 관련주 대장주로서 정말 흔들리는 장에서도 끊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주는 모습 5일선 지지와 좋은 거래량 수급 계속해서 동반하고 있다는 거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조정받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유일에너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의 역할 제대로 해주고 약간 조정받는 듯 했으나 마지막 거래일에는 또 6%나 반등을 해주면서 5일선 위로 오히려 올라가주는 강한 흐름. 그리고 2차전지 신규 상장주 몇 개가 강한 모습이 나왔죠. MOT입니다. MOT 급등 조정 나오는 듯 했으나 그래도 종가는 2%대로 버텨주는 모습. 민테크도 요거 장중에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죠. 장중에 13%까지 급등했었는데 요 저항 라인 때 그어뒀던 부분 5,100원대 요 부분대 넘지 못하고 일단 저항 한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 그래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이 또 좋은 모습이 나왔죠. 마녀공장 이 힘든 장에서도 8% 상승.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2만원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2만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 점점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 들거든요. 큰 추세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라인대들 결국에는 요 고점을 만나는 요 추세선 라인대를 최근 정말 강하게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는 큰 흐름의 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 또 몇 개가 좋았죠. YG 엔터 같은 경우 1.9% 오히려 상승, 최근에 거래량, 수급 굉장히 좋게 들어오면서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RBW 마찬가지 3.6% 상승했고 최근의 수급과 모여있는 이평선 구간 돌파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상승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습. 이렇게 Y랩 또 마찬가지 한한령 관련주로서 2%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반도체 중에는 그나마 심텍이 갑자기 한번 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7% 상승 분봉상 봤을 때 한번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런 상승의 의미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제가 하락장에서 가장 정말 좋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바닥에서 상한가 조정 구간일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좋은 상승 흐름 있었고 더 빠지는 듯 했으나 잘 버티면서 우상향의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힘든 장에서도 2.5% 상승 마무리해주는 모습. 요거 다시 올라갈 건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요 장이 좋아졌을 때. 그리고 HL만도 마찬가지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채널의 하단과 61선 구간에서 마지막 거래일에는 1.4% 약상승, 최근의 수급도 굉장히 좋았던 모습.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 몇 개가 또 좋았습니다. 휴스틸 이렇게 이평선 모인 구간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들어오면서 힘든 장에서 정말 좋은 이런 차트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넥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바닥권 라인대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고 철강 관련주들 중에 그나마 신규 상장주 말씀드렸는데 넥스틸도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 12,300원을 향해서 올라가주는 모습. 이렇게 수급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동기업, 제건 관련주들이 장중에 약간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 대동기업은 플러스로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14%까지 급등했다가 일단 종가는 2%대로 마무리한 모습. 네, 이렇게 거의 급등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유하신 종목들은 대부분 마지막 거래일에는 크게 하락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이제는 저점을 잡고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